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요즘 1학기 기말고사가 한창인데요. 지금 이제 6월 23일인데 저도 이제 기말고사 때문에 6월 한 달 막 자료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학원을 보내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 막 상담을 해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학교의 내신을 잘 모르시는구나, 내신이 뭔지 잘 모르시는구나 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20년 아닙니까? 20년 동안 내신을 준비해온 사교육장의 입장에서 학교 내신에 대한 오해들 파트 2, 우리 애가 지금은 별로지만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자, 일단은 어디까지나 사교육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사교육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교육 없이는 내신 힘들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없는 이야기 하거나 학원 다니게 하려고 악의적으로 만든 영상은 아닙니다. 저희 학원 오세요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사교육자가 보기에 내신은 이렇다 하는 점이라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파트 2의 첫 번째는 어머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으세요. 이제 애가 너무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학원은 안 보내보고 그냥 뭐 애가 어느 정도 하면, 혼자서 어느 정도 하면 그때부터 좀 밀어주려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뭐 첫 시험을 봤던, 보통 이제 2학년 1학기 시험 보고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시험을 봤는데 점수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으니까 어머님이 나름대로 시켰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시험 공부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못 볼 것 같았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얘가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냥 한 번에 보고 애가 어느 정도 또 하면 그때부터 밀어주죠 뭐. 근데 이게 저한테 하시는 건 괜찮아요. 학원 강사니까. 학원 강사한테 이게 퇴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이 애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애한테는. 이거는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공부를 못하거나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네가 안 했기 때문이야 라고 앞으로 말씀하실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편 파트 1에서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혼자 하는 학생이 학원 다니면서 자료 받고 문제 받고 스케줄 관리 받고 하는 학생을 이길 수는 없어요. 어려워요. 특히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하위권 학생이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시켜보고요, 얘가 어느 정도 하면 밀어주려고요 하는 거는 실제로는 안 밀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얘 공부 아닌가 봐요, 이 얘기를 하신 건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건 괜찮다고요. 근데 애한테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제부터 학원 쉬면 이제 벌어질 거예요. 쭉 벌어질 겁니다. 이제 하기 싫어도 학원도 당연히 똑같죠. 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하기 싫은데 엄마가 밀어 보내서 애들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공부하기 싫어도 다니는 애들과 공부하기 싫어서 집에 있는 애들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그때부터 밀어주겠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거짓말이시고, 아이한테는 그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좀 자기 정서적으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너가 한번 해보고 너가 내신 몇 등급 이상 한번 받아봐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따라잡으면 내가 오토바이 사줄게,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말이 안 되죠. 조이쌤의 공부톡톡. 사실 파트 2는 다 하위권을 대상으로 하는, 특히나 많이 하위권 대상으로 하는 영상인데, 아이가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일단 집에서 제가 태도도 좀 잡고 기본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어느 정도 얘가 좀 집에서 좀 앉아있는 것도 연습도 시키고 태도도 잡고 기본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이 친구가 수준이 너무 낮아서 혼자서 공부할 수 없고 학교 수업도 따라갈 수 없고 태도도 안 돼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 겁니다, 어머님. 그거 집에서 하다가 어머니 열불나요. 얘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애면은 학원을 안 다녀도 되죠. 근데 대부분 하위권일 때 사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상위권이 되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위권이니까 필요한 거예요. 책 펴놓고 공부하라고 하면은 뭐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서 수업도 좀 강제로 듣고 관리도 좀 받고 공부할 줄 모르면 숙제라도 시키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도 숙제와 공부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숙제만 잘해도 상위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하위권 학생들은 공부하러 앉혀놓으면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숙제도 시키고 해야 그나마 공부 비슷한 거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이가 좀 자기주도적으로 못한다. 주도적으로 공부를 한다. 라는 말을 하려면 상위권이 돼야 돼요. 하위권 학생인데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없어요. 이런 걸 꿈꾸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위권 학생들은 학원이나 좀 학원을 끊으시는 건 좋은데 학원을 아예 끊지 마시고 막 이렇게 한 명밖에 없는 학원 있잖아요. 그런데 보내셔야 그래도 이제 관리도 받고 뭐라도 듣고 뭐 풀기라도 하고 하는 겁니다. 흉내라도 내고. 그래서 이제 수능 만점자들이 학원 안 다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공부를 잘하잖아요. 상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 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등급이 되기 전까지는 사교육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애가 힘들어하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파트 2는 다 퇴원 사례들이네요. 네, 퇴원 사례들인데 이게 이런 경우 많아요.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막 단어 외우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막 애가 울고 막 그래요. 선생님 잠깐 쉬었다 다시 할게요. 아이가 수학 문제 푸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학원 전부 다 끊고 좀 쉬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학원 선생님이랑도 이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인생에 이 친구를 둘러싼 모든 이벤트 중에 학원이 포기해야 될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힘들게 되느니 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학원이 그렇게 힘들면. 근데 그동안에 이제 가족끼리 여행도 많이 가시고 평소에 뭐 TV도 그냥 마음껏 보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나는 TV도 좀 마음껏 보고 컴퓨터 게임도 좀 마음껏 하고 그런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학생들에게.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게 쉬었다가 다시 할 때 어머님들이 이제 기대하시는 게 하나 있거든요. 요게 잘못됐어요. 놀 거 다 놀고 복귀하면 속이 후련하니까 공부 잘하겠지. 그때는 놀 거 다 놀고 하면 좀 낫겠지. 완전 오해입니다, 이거. 네, 이건 오해예요. 요 부분이 오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거는 괜찮아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아이의 정신건강이 우선이다. 하지만 놀 거 다 놀고 돌아온다고 뭐 후련하게 한다? 그렇지 않아요. 엄청 퇴보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단어를 40개를 내주면 10개도 어려워하는 중1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얘를 남겨가면서 시켜가면서 20개 정도 어떻게 맞춰요. 근데 이 친구가 쉬겠다고 해요. 1년을 쉬었어요. 중2가 됐어요. 돌아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중2 수준의 단어를 30개씩 외울 수 있냐? 아니죠. 다시 1년 전에 냈던 중1 수준의 40개 중에 10개를 어려워하는 거죠.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20개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거쳐야죠. 근데 이 과정이 빠른가? 안 빨라요. 왜냐면 감정도 끼거든요. 나 왜 중1 단어를 외우고 있나.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학원 숙제, 이런 학업에 견뎌내는 내구성, 요런 게 학생들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예요. 그 내구성이 떨어지는 학생이 실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고득점이 잘 안 나오는 학생인 거예요. 내구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영어 선생이니까 영어에 비해서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empathize라는 단어를 가르쳤어요. 요게 이제 동감하다, 공감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보면서 학생들이 emphasize 집중하다 아니면 강조하다 요거랑 굉장히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 헷갈리나 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 친구들이 늦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emphasize는 중3 고1 요때 강조하다는 요때 외웠어야 되고 empathy는 고3 때 외우는 건데 고3 때 이걸 다 외우다 보니까 이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꾸준하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강조하다인 emphasize는 미리 외워놓은 단어니까 고3 때 새로 들어온 empathize랑 헷갈릴 일이 없죠. 네. 이게 섞일 일이 없는데 중학교 때 단어 안 외웠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외우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외워서 많이 외우면은 앞에 가는 애를 따라잡을 수 있겠지 하는 거에 이런 것도 다 섞여서 헷갈리는 거에 일조해버리니까 늦게 따라잡는 애들이 더 힘들죠. 네. 스펠링 비슷한 거 다 헷갈리니까. 아니 스펠링 비슷한 거 헷갈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better랑 butter는 안 헷갈리잖아요. 스펠링 비슷한데? 네, 더 좋은이랑 버터는 안 헷갈리죠. 왜 안 헷갈립니까? 버터는 엄청 옛날에 넣었다고요. 입력을 되게 옛날에 했지. 초등학교 때. 그런데 better는 중학교 2학년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차이가 확 나니까 안 헷갈리는 거예요. 전혀 헷갈리잖아요. better 가르칠 때 버러랑 헷갈린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늦게 단어를 따라가다 보면 베러랑 버러도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조이쌤의 공부 톡톡. 저 이거 어머님들 진짜 이거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공부하면 공부 왜 못하냐.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를 잘 안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한다고 하시는데 도서관에 보내주셔야죠, 어머님. 스터디 카페를 보내주시고 독서실을 끊어주셔야죠. 그런데 보내주면은 딴짓할까봐 그러신다는데 어머님 집에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런 공간보다. 왜냐하면 어머님은 집에서 뭐 하세요? 어머님 보통은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서 TV 보고 쉬고 놀고 그런데 공부가 됩니까? 이건 마치 오락실에서 공부하라는 얘기잖아요. PC방에서 공부하라는 이게 공부가 될 리가 없죠. 게다가 선생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요. 얘가 공부할 때. 가족들이 얘 오면은 쥐죽은 듯이 조용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공부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학생들이 이 집이라는 공간에 10년 동안 뭘 했냐. 쉬었잖아요. 여태까지 쉬는 공간이었는데 갑자기 고등학생이 되더니 이제 너 쉬는 공간이 아니야. 공부하는 공간이야. 이게 됩니까?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무슨 소리십니까? 우리 사촌 누나는 집에서 공부 잘하던데 우리 옆집 언니는 공부 잘하던데 알아요. 그런 학생들이 있는 거 축복받은 거죠. 그런 학생들이 축복받은 거고 집에서 공부 안 되는 게 대다수 학생이고 평범한 겁니다. 독서실이나 도서관이나 뭐 스터디 카페나 다시 말해서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 공간에 가야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저도 공부할 때는 고시생들 가는 도서관 가장 안쪽 열람실 이런 데서 공부했었거든요. 새벽에만 입장할 수 있어요. 거기는. 그런 데서 공부했는데 진짜 종이도 못 넘길 정도로 조용해요. 집단의 압력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휴대폰 게임을 한다? 엄청 죄 짓는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의 압력 이런 걸 위해서라도 집보다는 독서실, 도서관, 이런 스터디 카페 이런 데 가서 공부하는 게 당연히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어머님 이런 돈은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조이쌤의 공부 톡톡. 사실 이 내신에 대한 오해 시리즈는 부모님들 보시라고 만드는 건데 인성과 내신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이웃집 사람들이나 주변의 어른, TV에 나오는 연예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비판하고 쉽게 우습게 보시고 이런 걸 하실 수는 있는데 그거를 아이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걸 배워요. 주변에 자기가 잘 모르는 어른을 무시하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교사나 학원 강사를 되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태도로 드러나게 되면 이제 자기가 무시하는 사람의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수업 시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 과목을 잘할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 딱 봤을 때 학교에 선생님이 자기 찍었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선생님 진짜 못 가르친다든가 이런 얘기를 달고 사는 애들은
이거는 어머님, 아버님이 본인이 혹시 줬나? 이런 생각을 좀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거를 고쳐주셔야 돼요. 어머님이 부모님이시니까, 아버님이 부모님이시니까, 어른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를 꼭 이제 막아주셔야 되고, 이게 실제 사례인데, 외고 다니는 제 학생이 있었어요. 입학 첫날 담임을 보는 날인데, 점퍼에 달린 후드를 이렇게 팍 눌러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혼났어요. 왜 후드를 그렇게 눌러 쓰고 있냐, 태도가 나쁘다. 근데 이 학생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쓸데없는 일로 혼났다. 이유 없이 찍혔다. 우리 담임이 꼰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고, 이게 학업에 방해가 됐죠. 근데, 이게 주변에 어른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니, 얘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이걸 아직도 모른다는 게, 어른이 말씀을 하시는데 후드를 푹 눌러쓰고 땅 쳐다보면 안 되는 거야. 어른이 말할 때 그 사람 눈 보고 듣고 경청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를 누군가 주변에서 말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꼰대 같다는 소리를 듣는 게 무서웠어도 그 학생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를 놓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한테 찍히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나 주변의 어른들은 꼰대 같다는 말이 요즘에 약간 이렇게 너무 타부시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본적인 태도 같은 거는 좀 가르쳐 주시는 게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됩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근데 결론은 이제 사실 학생들에게는 내 주변에 이런 애들이 있어 하는 공감을 좀 샀으면 좋겠고, 부모님들에게는 와 진짜 이렇다고? 몰랐네 하는 정보와 교육을 위해 만들었는데요. 이제 경쟁이라는 것이 예전 시대와 이제 부모님들이 살던 시대와는 너무 다르고, 현재 시스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신에 대해서 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사교육자의 시선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학원과 관련돼 있는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사교육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좀 불편하셨던 분들 계셨으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